안녕하세요, 황 사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간만에 한번 서봤는데요. 오늘 얘기할 주제는 720 이 스파이더 모델을 구입하고 대략 한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이 차를 데일리 차량으로 운행을 했었고, 운행을 하면서 불편했던 점, 그동안의 유지비라든지 센터를 그동안에 또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뭐 자질구레한 문제들도 좀 있었었고, 뭐 때문에 갔었는지, 이제 맥라렌을 꿈꾸시는 분들이나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데 갖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어떤 조치를 받아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느꼈던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간만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차량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출고가는 4억 6,100만 원, 한 3천만 원 정도 할인을 받아서 구입했던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5,200km. 제가 차량을 데일리로 운행을 하긴 하지만 R8부터 뭐 콜벳, 그리고 600LT 스파이더 굉장히 많은 차량들을 거쳐왔는데, 지금 이 차가 단기간에 가장 많이 키로수를 증가시킨 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차는 좀 있겠지만 맥라렌 슈퍼카 치고 굉장히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해주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맥라렌이 사실 제 기준에서는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2017년 처음으로 양산차가 도입됐던 650S 스파이더나 650S 쿠페 처음으로 슈퍼카로 나오다 보니까 잔고장이 굉장히 심했어요. 전기장치 고장도 굉장히 심했고, 한번 좀 하드하게 주행을 하고 나면은 스포일러가 올라갔다가 다시 안 내려오는 스포일러 경고등이라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좀 많았었는데, 2019년도에 접어들면서 출고됐던 맥라렌 모델들은 실상 그렇게 큰 잔고장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720 같은 모델도 2017년도에 출고됐던 차량들은 잔고장들이 많았어요. 근데 맥라렌에서도 아마 그건 알고 있을 거예요. 구조적인 결함 문제였는데, 보조라디에이터의 호스가 너무 쉽게 터진다든지 냉각 기능의 문제가 굉장히 심했던 차량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실 뭐 수리비가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얼마 주행을 못하고 다시 터지고 또 새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2018년도 후기형에 출고되는 차들부터는 보완이 많이 된 상태로 이제 출고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고질병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개선이 돼 있고, 맥라렌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사실 서비스 센터의 부재가 너무 크다. 맥라렌에서 조금 집중해서 지역마다 조금 늘려주고 하면 지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맥라렌 브랜드의 이미지에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차 자체는 진짜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저도 맥라렌을 2대째 운영하고 있지만 600LT 스파이더를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처음으로 맥라렌이라는 브랜드를 접해봤는데, 사실 그 차를 타기 전까지는 저도 그냥 주변에서 들은 소리로만 맥라렌 잔고장 많다, 뭐만 하면은 서비스 센터 들어가야 되는데 수입차 브랜드가 기본 한 달씩은 걸리지만 맥라렌은 유독 심했어요. 그리고 한번 입고가 되면 언제 받을 수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수리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불과 2년 전 한남동에 위치해 있는 맥라렌 서비스 센터에서 보증 수리와 사고 수리를 하나의 센터에서 다 처리를 했었는데, 그렇다고 센터가 크지도 않아요. 굉장히 작은데 거기에서 모든 물건을 다 소화하다 보니까 너무 딜레이 드리는 시간도 길고, 그래서 지금은 성수동에서는 이제 보증 수리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한남동에서는 사고 수리만 별개로 운영 중이라서 그 전보다는 조금 불편함이 아주 약간은 해소가 됐다. 근데 아직 서비스 센터는 갈 길이 너무 멀어요. 왜 맥라렌을 선택을 했을까? 페라리 488, 람보르기니 우라칸, 에보 스파이더 4륜 모델도 직접 운행을 했었었고, 맥라렌 600LT 스파이더, 이 세 가지 모델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운행을 했었어요. 다 근데 중고 모델들이어서 이번에 진짜 한번 신차를 한번 내려보자, 다른 브랜드 차량들도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페라리를 접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예산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 시기는 488이 더 이상 신차로 출고가 되고 있던 시기가 아니었고, F8 스파이더 모델이 이제 출고가 되고 있던 시기였는데, 기존의 페라리를 구매 이력이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 이제 우선권을 주어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피를 주고 사자니 와, 이건 거의 제 예산의 한 2억 정도가 오바돼야 되는 금액이 내 원하는 옵션대로 넣었다면 한 5억 6천, 페라리는 과감하게 패스. 에보 스파이더가 신형이 나오고선 한 1년 정도 지난 후였어요. 운행을 하고 계신 차주님들도 동의를 하실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은. 분명히 신형 모델이거든요. 근데 구형 에보 스파이더가 나오기 전 모델이랑 실내 디자인 말고는 외부 디자인은 크게 바뀐 게 없었어요. 우라칸 에보 스파이더로 바뀐 게 2020년도부터 신형으로 풀체인지가 돼서 나왔는데, 이건 사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구형 우라칸 모델과 우라칸 에보 스파이더 모델을 비교했을 때 사실 차를 좋아하는 저도 내 눈앞에 오기 전까지 사실 이게 구형 모델인지 신형 모델인지 뒤를 보기 전까지는 구분이 잘 안 갈 정도로 디자인에 대한 변화가 혁신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신형을 산 느낌을 좀 많이 못 받을 것 같다. 맥라렌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 모델을 끝으로
단종이에요.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뭐 6기통 하이브리드로 나온다, 뭐 750S로 명칭을 바꿔서 뭐 신규 모델이 나온다 라는 얘기는 있지만 제조사에서 언제 차량을 공개하겠다라는 얘기도 없었고, 얘도 이 디자인 자체로 출시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2017년도부터 이제 720S 쿠페가 판매가 시작됐고, 그 해 연말부터 스파이더 모델도 출품이 됐었는데, 제가 구입할 때 기준 거의 5년이 지난 후였는데 이 후속작이 신형으로 바뀌어서 나온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가장 큰 거였고, 600LT 스파이더를 운행하면서 만족도가 너무 높았어요. 한 두 단계 위에 있는 이 720S 스파이더 모델은 대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기대감에 사실 맥라렌을 한 번 더 타보자 구입을 이어졌던 것 같아요. 이 중고 차량의 리스 세팅이나 월불입금 이런 게 평균치가 얼마 정도로 세팅이 돼 있는지는 엔카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달에 보통 월 리스료는 300에서 400, 많게는 한 500만 원 후반까지 월불입금으로 세팅되어 있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고, 초기 인도금이라든지 초기 차량 구입할 때 돈을 넣어야 되는 금액에 최소 1억에서 1억 5천 정도는 돈을 넣고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리스료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차들은 보험료가 대체 얼마 나가냐, 보통 30대 중반 기준으로 따졌을 때 운행하면서 나는 사고도 많이 없고 1년에 한 350에서 400 정도? 몇 달 전에 우라칸 에보 스파이더 4륜 모델을 26살짜리 친구가 보험 견적을 냈는데 2,600만 원 나오더라고요. 1년 보험료가. 연비가 어떻게 되냐, 무의미한 내용이긴 하지만 기름값은 한 달에 얼마 쓰냐, 아마 연비 신경 거의 안 쓰고선 타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래도 굳이 얘기하자면 고급유를 만약에 10만 원을 넣으면 200km 못 타요. 보통 한 140km에서 150km 정도 타면 앵꼬불 들어와서 다시 주유소 가야 합니다. 연비는 한 2점 몇 킬로 나오는 것 같아요. 4억짜리 차를 현금 일시불로 사는 사람들은 얼마를 버는 게 의미가 없겠죠. 한 달 유지비가 궁금하지도 않으실 거고 궁금해 하실 이유도 없고. 와, 이 차 사기를 정말 잘했다.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오픈 에어링과 진짜 짜릿한 운전, 일 끝나고 오픈 에어링하고 저녁에 이제 시원한 바람 쐬면서 해안도로 달리고 하루 이제 스트레스 받았던 거를 드라이빙을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이게 가장 큰 장점. 운전자가 이 차를 조정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맥라렌이고, 컴퓨터 개입하는 게 굉장히 사실 다른 차들보다는 조금 더디고, 단수 변경하는 미션 체결되는 그 느낌이라든지 페라리 488이랑 조금 720이랑 운행하면서 느꼈던 점이, 패들 시프트를 쓰면서 운행을 하면 바로바로 변속에 들어가는 거는 페라리보단 맥라렌이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기어 변경되는 속도가 직설적이다. 가장 큰 단점. 부모님 뵈러 갔을 때, 부모님 마음 다 똑같잖아요. 시골 내려갔을 때 오랜만에 아들이랑 며느리 와서 막 맛있는 것도 좀 챙겨서 보내주고 싶고, 얘 트렁크에 뭐가 넣을 수가 없어요. 김치통 하나 넣고 뭐 쌀 하나 넣으면 끝이에요. 지금 어차피 이제 720S 모델을 신차로 구입할 수는 없고, 이제 만약에 구입을 원하신다고 하시면은 어쩔 수 없이 중고 모델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슈퍼카 타시는 분들은 관리를 굉장히 잘해요. 전체 PPF도 다 돼 있고, 내외장적으로 봤을 때 거의 다 신차급 유지를 하고 있는 차들이 굉장히 많지만, 관리의 소홀이 아니라 애초에 신차를 사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 페라리 모델이나 람보르기니 모델에 비해서 와, 이게 진짜 4억이 넘어가는 슈퍼카의 조립 품질이 맞나? 조립 품질이 엉망이에요. 저희같이 이제 차량을 좀 많이 뜯어보고 많이 접해본 사람이면 길에 막 720 스파이더 서 있잖아요. 공구 하나도 없이 그냥 손만으로 차 하나도 안 부시고 부품 막대가 있었어요. 양면 테이프이 대부분으로 몰딩류, 뭐 눈썹 몰딩, 볼트 체결이 아니라 거의 다 양면 테이프로 조립이 돼 있고, 클립 형식으로 커버류들이 껴져 있는 게 많아서 공구 하나 없이 차량의 외장 파츠들 몇 개 정도는 그냥 막 뜯어갈 수 있다. 그냥 쉽게 뜯는 거 한번 보여달라. 그건 없어져. 이게 이제 눈썹 몰딩이라고 하는 건데, 모든 차들이 여기 눈썹 몰딩은 다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저도 이거 서비스센터에서 사고 갔다 왔거든요. 손도 안 댔었는데 이거 여기에서부터 저기 끝까지 전부 다 양면 테이프로 붙여 있어요. 세차 붙고서 얼마 안 지났는데 세차하고 났는데 더듬이처럼 막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열을 받고 하니까 얘가 이렇게 들려서 올라와서 이거 서비스센터 가가지고 다시 조정을 받았고요. 이런 하체에 있는 이런 파츠, 이런 거, 이거 다 양면 테이프로 그냥 붙어 있어요. 이것도 양면 테이프, 얘네도 양면 테이프. 지금 생각해도 사실 이해는 안 되는데, 여기서 잠깐 이거 봐봐, 이거 말하는 거지. 이거 양면 테이프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 붙여줘 황 사장 이거. 그거 나도 보여줄까? 이거 보여? 양면 테이프 이거 여기 다 벌어져 있어. 벌써 센터 가면 어차피 또 양면 테이프로 붙여주는 거니까 그냥 내가 양면 테이프로 붙였어. 서비스센터 너무 들락날락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인식, 잔고장이 굉장히 심한 브랜드다라고 알고 있지만, 저 이 차 사가지고 중대 결함으로 AS를 들어갔다? 사실 없어요. 그냥 엔진오일 갈로 한번 들어갔었고, 겨울철에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플라스틱이 딱딱해지고 차량 진동 때문에 좀 잡소리가 좀 나가지고 그것 좀 잡아달라고 보냈었는데, 그것도 완벽하게 소리를 잡아서 사실 큰 문제점으로 서비스센터를 들어갔던 내역은 없어요. 아직 10개월 동안은. 2018년식부터는 아마 많이들 공감해 주실 거예요. 거의 센터 들어갈 일 없어요. 570S 스파이더, 이거 저번 영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우리 차지한 이사가
몇 개월 만에 또 벌써 기변을 했는데 번호판이 똑같네요. 요거 지한이가 저 따라한다고 저는 지한이가 이 차를 바꾸는 거를 좀 반대했었어요. 나한테 이거 사면은 1년 넘게 이제 차 한동안 안 바꾸겠다고 약속을 하고 샀는데 내년 연말까지 차를 바꾸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제가 쓰고 이거를 샀어요. 황 사장. 이거 못 지킨다고. 이거 570 모델을 타면 와 570도 이렇게 좋은데 대체 720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욕구를 못 눌러. 이거 사지 말고 조금 버티라고 했는데 말을 진짜 오지게 안 듣더라고요. 어떻게 좀 다른지 아시겠지만 얘 밋밋하고 얘 엄청 화려하고 쟤네만 그런가요? 딱 그럴 텐데 라이트도 막 이거 뭐 좀 생기다 만 것 같고 얘는 딱 막 카본 막 덕지덕지 돼 있고 본넷도 되게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나는 여기 이제 에어브리더 카본으로 이렇게 조금 더 포인트가 들어갈 거 720은 다 있지. 근데 너처럼 없어. 우선 여기서부터 이제 720한테 지고 들어가는 거고 라이트는 조금 옛날 차 같긴 하다. 장난을 이렇게 친 건데 570 차량 굉장히 좋은 차량이죠. 좋은 차량은 맞는데 성격을 안다니까요. 이거 경험하면 이거 타고 싶어서 안 달라가지고 막 이것도 알아볼 거라고. 근데 약속은 약속이니까 내년 12월 때까지는 절대 차 못 바꿔. 720이랑 570이랑 스펙 비교를 좀 하면 얘는 우선 3800cc 트윈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있고 570마력. 맥라렌 720은 4000cc의 트윈터보 엔진 뭐 둘 다 똑같은 7단 미션을 쓰고 있지만 얘는 차량 네임에서 있다시피 720마력 150마력 정도 차이가 나고 재원상으로는 얘가 제로백이 3.2초 720이 2.9초 한 0.3초 차이가 나요. 근데 그거 실상 도로 운행하면서 못 느껴요. 어차피 풀아셀 치면 다 빠르요. 가속은 안 해요 잘. 0.3초 때문에 바꿀 생각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까지는 전혀. 일단 기변 생각은 1도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 기분 좋게 잘 타고 있고. 맥라렌 중에서 왜 720이 사람들이 이렇게 평이 좋고 만족도가 높은 차량인지. 물론 디자인으로만 만족을 하는 게 아니지만 720S 모델 뒷모양은 정말 디자인 미쳤습니다. 우선 570 모델에는 없는 가변식 스포일러라 그러죠. 속도에 반응해서 스포일러가 내려가고 풀브레이킹 했을 때 거의 90도로 날개가 선 이 가변식 스포일러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돼 있고, 그리고 배기구가 570 모델은 하단에 양쪽으로 나눠져 있지만 720 모델은 중간에 박혀 있다. 720도 치려고 앞에 쓰면 오징어 돼요. 570이 있으니까 570이 오징어 되고 내 차가 좀 더 이뻐 보이는 것 같아. 오징어는 아닌데. 아니야, 그때 내 느낌으로는 오징어. 이게 뭐 노멀하게 밑에 이렇게 있기는 한데 이거 싼 재료가 없냐? 이거 몇백만 원 주고서 이제 설치한 건데 이거 없다고 생각해봐. 맹꽁이가 나는 570이 720보다 더 마음에 드는 점. 근데 요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든단 말이지. 나도 600H차 탈 때 참 그 옆태가 정말 멋있었고 720은 이 앞에 요 부분이 나는 내 차라서 그런지 펜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조화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이 차 타면서 다른 차를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지금 아예 안 들 정도니까 만족도 여태까지 탔던 중에선 제일 최고예요. 디자이너가 앞뒤 디자인 하느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측면 디자인을 되게 대충 해놓은 느낌은 나가 있습니다. 괜찮네. 그 돈 주고 이거 살 바엔 돈 조금 더 모아서 720 샀어야 되는데 그걸 참 못 참고 너무 구형스러워요. 제 눈에는. 그런데 이제 한 10개월 정도도 됐고 그동안 내가 타면서 들어갔던 뭐 이 차에 대한 유지비,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간만에 그냥 시간이 좀 나가지고 570S 스파이드 모델을 구입한 기념으로 개인적인 소견으로 비교 영상도 한번 남겨보고요. 뭐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이따가 댓글로 남겨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댓글로 남겨드리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싶었는데 못 봤다 라는 게 있으면 다시 영상 촬영해가지고 간단하게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